2부입니다. 본격적으로 다크나이트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선 제가 좀 준비한 것들은 음, 좀 처음에는 또 은근히 히어로 영화스러운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이제 딱 그 배트모빌 텀블러 딱 그 주차장 씬 말씀드리는 건데 배트모빌 텀블러 딱 나오고 그걸 약간 좀 시선 좀 분산시키다가 배트맨은 나중에 나와서 총 또 딱 구부러주고 그런 식으로 나오고 또 거기다 마지막에 또 슈퍼히어로 랜딩 초반 부분은 참 이 슈퍼히어로 소편답게 멋있게 액션이 잘 나왔고 그리고 진짜 초반부의 그 조커 그 은행 털이 씬, 야, 그거는 아, 정말 너무 좋다. 진짜 그 계속 죽이는 것도 그렇고 뒤통수 치는 거 그것도 그렇고 뒤통수 치는 것도 재밌는데 그게 마피아들의 돌세탁 그 은행이어서 그 지키는 사람, 총 쏘는 사람도 그분도 은근히 조연 많이 나오시거든요. 어, 재밌는. 음, 나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와, 그 인물의 임팩트가 엄청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쭉 보면서 저는 모르겠어요. 과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손도끼를 들어서 음, 아쉬운 점을 음, 얘기할 거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뭐 그런 점은 거의 다시 발견을 못했고, 정말, 진짜로 이거 뭐 제가 음. 혼나지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놀라울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작품이었고 진짜 음, 시작부터 그래요. 정말 내가 다시 한번 놀란 게 정말 이 영화의 한스 짐머의 그 OST 음, 부금들은 음, 진짜 이거는 와 새삼 놀랐어요. 이게 맞아요. 시작하자마자부터 맞아요, 맞아요. 그 오프닝 로고부터 그냥 이게 영상도 영상인데 그 사운드 때문에 몰입하는 게 진짜 장난이 맞아요.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놀랐어요. 그런 점이 정말 놀랐고 처음 시작에 옥상으로 줌으로 딱 들어가는데 그때 한 몇 분 동안 1분 한 3분 가까이 대사가 없이 정적에 그냥 음악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냥 사로잡는 거야. 눈을 못 떼. 굉장히 그 날카로운 현악기 소리가 들리는데 음. 바이올린 같은 건지 뭔지 그냥 막땡 하면서 하는데 그게 어.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확실히 진짜 그 영화는 제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음악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공포 영화도 아우. 소리 끄면 덜 무섭고 맞아. 그 음악을 바꾸면 영화 장면이 완전히 달라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기 그쵸? 때문에 요즘 유튜브 쇼츠에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이 음악 넣으니까 완전 달라진다는 뭐 그런 거 보면 그거 진짜 웃겨. 그 진짜 음악하고, 웃기더라고. 그런 거 어, 보면. 그리고 막 어떤 영화 막 사투리 더빙하고 이런 것도 진짜 웃기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운현님이 뭐 딱히 뭐 깔 거 없다 하셨지만 전 그 초반부에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그 아마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지적할 만한 게 몇 개 없지만 그거 하나 아쉬운 게 초반부에 있는 게 그 개가 나는 개가 배트맨을 맞먹는다. 뭐 개가 굉장히 강한 배트맨을 상대하는 그런 거다라는 건 난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차라리 뭐 사자라든지 뭐 호랑이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진짜 곰을 갖고 온다든지 뭐 그러든가 어 하이에나라도. 그러든지 너무 개는 좀 그렇다. 물론 이제 개가 이제 서양에서 이제 뭐 막 뭐 케르베로스라든지 뭐 죽음의 뭐 세 마리 개 뭐 이런 것 때문에 넣었겠지만 어쨌든 좀 너무 심하다. 차라리 또 웃긴 게 그 당시 처음 장면에 스케어크로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세히 음, 보면은 이 놀란 버스가 은근히 근미래 SF적인 게 있어요. 1편에서는 이제 그 뭐 수증기 관련된 무기가 이제 리그 오브 어세신 음, 만들죠. 쓰죠. 맞아요. 그래서 고담을 막 난리 나게 하고 2편에서는 이제 그 소나 장치 같은 게 있고 그 되게 특이하고 3편에서는 이제 그 휴대용 뭐 핵 그거 해가지고 핵 원자력 그 발전소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걔도 또 스케어크로우도 나오는 만큼 약간 스케어크로우의 어떤 약물에 노출돼서 좀 무락부락한 괴물 같은 개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약간 너무 걔는 아니랬다. 너무 현실적이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나도 똑같이 생각하긴 했어. 걔가 이게 너무 치트키야. 뭐 누가 보면 배트맨 카운터가 걔인 줄 알겠어. 이게 뭐냐면은 중간에도 심지어 슈트 개선할 때도 걔한테 물리면 어떡하죠? 뭐 이런 대사를 또 친단 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그렇고 마지막에 또 조커가 또 걔를 챙겨 놓잖아. 배트맨 그러니까. 상대하려고. 근데 어, 그 걔 또 당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쉽다고 표현하면 또 그렇고 음, 또 그렇다. 음. 그래서 근데 나는 보면서 뭔 생각이냐면은 그 DC 코믹스 악당에 헬하운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 맞아요.
헬하운드라고 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개 도사견을 그렇게 키워서 도사견으로 싸우는 그런 슈퍼빌런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 처음에 개 데리고 다닌 마피아 보스가 나 오. 헬하운드인가 막 했어. 근데 오. 찾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마피아.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개면은 뭐 진짜 뭐 헬하운드에 뭔가 특수한 개 뭐 이런 거였으면은 뭐 근데 뭐 개는 무섭긴 하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것이 손도끼군요. 독이 든 손도끼. 아무튼 갑자기 든 생각인데 도그맨 같은 갑자기 악당 배트맨 악당이 어떨까 생각이 들긴 하네. 갑자기 든 생각이 뜬금없이 드는 생각이. 내가 개 관련돼서는 헬하운드 이 정도 도그맨이라는 애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네요. 아무튼 그 만화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게 진짜 초반부터 그 팬들을 꽉 끌고 가죠. 어떻게 끌고 가냐면 초반에 법정에서부터 바로 그냥 하비한테 총을 들이대는 그 증인이 음, 나오잖아요. 음. 염산이 아니고 총이고 또 그걸 또 바로 하비가 또 바로 제압을 하고 야 그거부터 이미 원작 팬들을 갖고 노는 거지. 원작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밀당인 거죠. 그래서 이야 이거 참 영화가 기대가 되죠. 되게 재미가 있고 또 그 하비랑 고든이랑 처음 만나는 장면도 기가 아, 막혀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봤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느낀 게 하비가 그 대사 하나나 그 연기가 진짜 디테일하게 이 디스크립션이 된 것 같아. 하비랑 고든이 딱 처음에 만나는 장면이 그 하비 검찰 그 오피스거든요. 음, 하비가 고든한테 들어오라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고든이 따라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앉으세요라고 하비가 말할 법도 한데 앉으라는 말도 없어.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고든이 당황해서 의자를 찾다가 그제서야 하나 끌고 아, 와서 앉거든요. 야, 그런 디테일도 진짜 딱 처음부터 그게 훨씬 더 재미를 더해주는 것 같고 거기다가 대사가 다 맞아. 막 무슨 경찰들이 뭐 나 놀리는 것 같던데 하고 보니까 나중에 그 대사 그 놀리는 별명이 투페이스였다라고 딱 투페이스, 나오기도 하고 하비 투페이스. 그리고 또 그 합의도 그런 게 야 실제로 내가 했을 때 경찰들 다 조사 대상이었다 했는데 정말 실제로 경찰들 중에 부패한 사람들이 있었고 야 난 진짜 이런 또 게다가 또 그것도 하잖아요. 고든이 그 배트맨인과의 계획을 설명 안 하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서 그렇다라고 해서 안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은행 이름만 알려주잖아요. 근데 결국은 진짜 은행 이름만 알려준 것 때문에 결국은 사공이 많아져가지고 배가 산으로 가서 못 잡았게 됐고 처음에는 야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대사 하나하나가 치고 빠지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소편과 그 내용과 이어지기도 하는 것도 그렇고 캐릭터 설정이나 대사가 참 좋다. 연기도 좋다.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사 디테일이 진짜 좋고 그런 것들에다가 나는 이번에 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은 옛날에 그런 거 못 느꼈는데 그 처음에 합이랑 레이첼이랑 이제 레스토랑에서 먹고 있다가 이제 브루스 웨인이랑 이제 나타샤가 들어오잖아요. 예, 근데 예. 거기에서 대사가 은근히 기싸움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싸움 장난 아니야. 맞아. 브루스 웨인이 괜히 막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뭐 웨인 맨션은 고담시 밖에 아니에요? 그랬더니 막 맞아요, 아니 맞아요. 나 고담시에서 살았어. 관할구역도 아직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 나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번에 보고 나니까 브루스 웨인이 레이첼 앞에서 너무 찌질하더라고. 좀 보니까 해가지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완전 여기서만큼은 피터 파커야. 레이첼 앞에서만은 피터 파커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참 웃긴 거야. 야, 이 레이첼의 매력은 뭘까? 이 브루스 웨인이 아무 여자든 다 꼬실 수 있는 부자 플레이보이가 이 레이첼 앞에서만은 찌질이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레이첼의 매력은 뭘까? 막 이런 생각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크게 소꿉친구 어떤 보정 아닐까. 그 추억의 소꿉친구 자기가 힘들었을 때 같이 있고 또 배트맨인 것도 알고 하니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가 수많은 여자들을 꼬실 수 있지만 난 다 안 넘어온 여자는 너가 처음이야. 약간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저도 이번에 느꼈던 건데 이 레이첼과의 사랑이 이 배트맨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이 엄청 영화에서. 중요한 거지. 나중에 또 이게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있으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확실히 그런 그 기싸움도 그것도 웃기잖아. 이거 만석인데 어떻게 앉으려고요? 이러니까 합의가 말하니까 배트맨이 괜찮아요. 여기 내 가게예요. 하면서 내가 그냥 손짓으로 이렇게 하잖아. 야 기가 막히더라고. 그리고 이게 또
다 알겠지만 이게 또 데리고 온 러시아 발레리나가 또 이름이 나타샤잖아. 예, 근데 그렇죠. 이게 수상해. 배트맨에 관심이 너무 많고 심지어 하비덴트 배트맨 아니야 이러면서 얼굴까지 막 맞아요, 가려보잖아. 맞아요. 이거 너무 블랙 이디오 찬조 출연처럼 막 배트맨 정체 한번 찾아보겠다고. 아주 스파이스러워. 그럴 수 있죠, 실드에서 그럴 수 있죠. 보낸 뭐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브루스랑 레이첼의 그 뭐 결국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감정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뭐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랑 결부가 되는 건데 다시 보니까 나 정말 이 영화가 정말 대단한 점이 뭐냐면 등장인물이 정말 많고 그리고 작은 이야기들이 군데군데 엄청 많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캐릭터 하나도 그 어떤 이야기 하나도 놓칠 게 하나도 없어. 버릴 게 없고 진짜 그것들을 너무 잘 표현하고 너무나 잘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마피아 은행의 그 뭐 문지기 걔도 난 그런 애가 있었나 싶을 정도였는데 카리스마랑 그 강단이 아니 기관총도 아니고 샷건을 들고 샷건은 장전 속도도 느리잖아요. 이게 1대 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많은 부분을 자기가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방탄조끼도 없어. 맨몸으로 정확도도 부족한 샷건을 가지고 막 그 다수의 갱들을 상대를 하는 거야. 이게 정말 이게 마피아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마피아는 그런 거거든. 그게 자기가 그러잖아요. 너희 요즘 범죄계 개판이야. 이 범죄자는 어, 말이야. 이 의리가 맞아. 있어야 되고 이게 명예, honor. 명예가 있어야 되고 신조가 있어야 한다. 이거 얼마나 멋있어. 야, 그런 사람이니까 기관총도 아니고 샷건 쓰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 이 논란이나 하는 거 상상이 MC였어 봐. 야, 이 기관총 싼 거 기관총 날리고 너 날리고 근데 다 악당 다 패고 그랬을 거야. 그렇지, 에이, 참. 그렇지. 참 그 문제기도 그렇고 뭐 늘 등장하는 뭐 그 알프레드라든지 폭스라든지 그 심지어 그 처음에 그 협박하려고 했던 그 웨인 회사의 그 직원이라든지 리스. 리스 그 뭐 아무튼 온갖 캐릭터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비리를 하려고 하다가 그 걔가 만들어내는 사건 이런 것들까지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될 것 같은데도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 큰 줄기를 다 완성을 한단 말이에요. 나 그쵸. 이런 그 캐릭터들과 작은 이야기들의 빌드업이 정말 미쳤더라고. 이게 어떻게 이런 각본을 이렇게 짰나 싶을 정도로 대단하더라고요. 난 그런 점을 정말 높이 사요. 지금 리스 말씀하셔서 드는 생각이 제가 메모한 게 있는데 그게 변호사? 아니 제 회사 직원 회사 왜 직원 브루스 웨인이 협박하려고 배트맨인 걸 했던 알게 되는 거. 걔가 변호사 아니야? 뭐 막판에 막 변호사 놈을 안 죽였구나 막 해서 얘가 변호사였구나 그제 알았는데 직업이 변호사인가 봐. 변호사인가 어. 보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되게 명장면이잖아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밤에는 맨손으로 미친 범죄자들을 때려잡는데 너 지금 맞아. 그런 사람을 협박하겠다고 하는 심지어 또 루시우스 폭스 또 모건 프리먼 목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약간 그 번죽거리는 그 웃음까지 그 기가 막힌 장면인데 근데 그게 진짜 명장면인 이유를 생각해 본 게 그 리스가 그 비밀을 알게 된 거는 바로 루시우스 폭스 때문이거든요. 그 루시우스 폭스가 야 라우 회사 좀 조사 좀 해봐라라고 하니까 리스가 저기 그 라우 회사 조사하다가 우리 회사도 조사하다가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그런 리스를 나중에 조커가 죽이려고 하다가 배트맨이 브루스 웨인이 구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적인 아이러니가 이 영화에서 은근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였냐면 뭐 배트맨이 조커를 신문할 때 그 폭주해가지고 막 유리창에 꽉 던지는데 근데 그때 유리 조각들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조커가 그 유리 조각들을 이용해가지고 맞아. 그걸로 내가 탈출해. 너보다 더 네 친구들 잘 알아 하면서 협박하고 나가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이러니도 있었고 또 그것도 있어. 그 막 배트맨은 이제 레이첼이 자기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하비와 결혼할 예정이잖아요. 근데 그 알프레드는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또 이제 또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서로 알프레드는 숨기고 있고 그 관객들은 알고 있고 이런 아이러니도 좋고 또 이 웃긴 게 마지막에 가면은 고든이 야 교도소 수감자들이 분명히 조커의 계획에 쓸 거다. 배로 먼저 내보내야 한다. 그래야 조커가 약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바로 조커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든은 조커를 도와준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적인 극적인 아이러니들이 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디테일들도 굉장히 좋고 이게 또 조커가 나오는 영화잖아요. 조커 이 농담 중에 미국식 개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아이러니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인필드라는 그 시트콤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이 블랙 코미디적이고 어떤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이어지는 거 조커가 나온 영화에서 이것도 진짜 논란이 기가 막히게 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눈을 뗄 수가 없고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조커 이야기는 뭐 본격으로 나중에 하는 게 낫겠죠. 계속 이제 조커 이야기 나와서 입이 근질근질하기는 한데 이제 뭐 좀 더 가볍게 알프레드 이야기 한번 해보자면 예. 알프레드가 요새 되게 과격하더라고. 그러니까 그죠. 나는 되게 그냥 조력자고 조언이고 매이숙모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 사람 되게 그냥 조언이나 아니면 뭐 까대는 거나 이런 게 엄청 과감해. 다크 해가지고 버틀러야, 다크 버틀러. 거기에 뭐 그냥 이 사람은 목표가 확고해. 그냥 브루스 웨인 배트맨의 은퇴야 그냥. 브루스 웨인이 되길 원하나 봐. 뭐 너무 그걸 강경하게 이야기하니까 와 이랬었나? 근데 다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막 해치하면서 보니까 되게 알프레드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강한 인물이었다. 뭐 막 과거도 좀 군인이나 뭐 그런 거 한 거 같기도 하고. 군의관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알프레드 얘기를 꺼내서 또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이 팀 배트맨 있잖아요. 예. 배트맨, 알프레드, 폭스 이 음. 셋이 정말 베테랑들로 구성된 정말 완벽한 팀이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정말 이제 히어로 활동을 하는 배트맨이 있는데 이 알프레드와 폭스는 조력자지만 정말 단순한 사이드킥이 아니라 정말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인물로서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에요. 나 되게 놀란 게 뭐였냐면은 아까 그 리스가 협박하는 그 장면 있죠. 예. 야, 그 장면 난 너무 놀랐던 게 처음에 이 리스가 뭔가를 알아내서 협박한다고 하니까 장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요. 폭스가. 뭐야, 좆됐구나. 얘 어떻게 알았지? 나 이런 표정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까 얘기했던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권력가인 막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표정이 싹 바뀌는데 할 수 있으면 해봐라고 하는데 그 상반된 그 표정이 상대방을 더 절망적이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런 이 베테랑적인 면모가 있는데 그 처음에 이제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고담 전체를 지금 감시하는 그 장치를 만들었을 때 폭스가 딱 그러잖아. 나 이거 못해라고 하는데 맞아요. 배트맨이 당신 이름 입력하세요라고 하니까 이미 완벽한 신뢰 관계가 있고 이제 그 사람의 판단하에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모든 걸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전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나는 정말 그 관계에 대해서 놀랐고 뭐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폭스랑 그럴 수 있고 난 또 이제 알프레드가 그 레이첼의 편지를 태우는 데서 옛날에는 단순히 그냥 태우는구나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레이첼 죽었을 때 막 절망하고 있잖아요. 예. 그 갑옷 그 수트도 안 벗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브루스는 계속 믿고 있잖아. 레이첼 나랑 결혼할 거였는데 진짜 큰일 레이첼 죽어버렸어라고 하는데 알프레드는 알잖아. 이미 편지를 봤잖아. 그러니까 더 이제 내 마스터 웨인에게는 상처 주면 안 되겠다.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브루스 웨인이 마땅히 봐야 되는 그 편지를 보고도 안 하고 태워버렸단 말이야. 와, 나는 그거를 보면서 정말 서로 간에 완벽한 상호 신뢰 관계가 있고 정말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팀이구나. 좀 더 어느 정도 피해가 있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게끔 자기들도 알게 모르게 꾸려진 팀이구나라는 그 팀 배트맨을 보니까 이제 잘 될 수밖에 없는 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알프레드는 만화에서 보면은 사실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진짜 완벽한 서포터, 완벽한 조력자고 뭐 하는 아버지라면 아버지지만 그래도 배트맨의 활동을 응원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영화는 보면은 막 야 아버지긴 아버지야. 근데 강경하게 네 삶을 살아. 그게 행복이야. 뭐 약간 이런 스타일이 아주 강하게 나오니까 또 좀 다른 맛이었고 루시우스 폭스 이야기가 나와서 좀 이야기해 보자면은 이 영화의 일 중에 하나가 루시우스 폭스 이제 원작 팬들은 아는 건데 이 영화를 기점으로 루시우스 폭스의 위상이 엄청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루시우스 폭스가 영화로 데뷔한 캐릭터는 아니고 옛날에도 있던 캐릭터긴 하지만 맞아요. 결국에는 약간 웨인 엔터프라이즈의 내실적인 면,
배트맨의 하이 테크놀로지적인 면을 폭스가 다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 영화 기점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루시우스 폭스 아들이 루카스 폭스라고 있는데 예. 얘가 배트맨 기술력을 담은 슈퍼하머를 입고서는 배트윙이라는 히어로가 돼요. 근데 이 배트윙이 나왔을 때가 세대 교체 막 그런 이슈가 있을 때였어요. 그래갖고 맞아요. 야 이제 배트맨도 배트윙으로 바뀐다 하고 이제 야 이제 배트맨도 흑인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트윙이 난 그래서 진짜 배트맨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구석으로 빠지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또 뭐 시그널도 있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제 참 그 정도로 이 영화를 기점으로 폭스 패밀리가 엄청 급부상해서 배트맨 사가에 또 한몫을 하는 소재가 되었고 이게 폭스가 또 여우잖아요. 얼마나 영악해요. 이게 내가 만든 기술력? 우리 사장님한테 줄 필요 없다. 우리 아들한테 주면 우리 아들도 배트맨이다. 슈퍼히어로다.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배트윙을 만들어 버릴 줄 배트맨이 알았겠냐고. 몰랐지. 아까 그 알프레드 얘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게 있잖아요. 이제 배트맨이 자기 자수할 거라고 했을 때 그래서 둘이 막 나가잖아요. 그 제2의 배트케이브, 임시 배트케이브. 그때 서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 알프레드가 뭐라 그러니까 배트맨이 그러잖아요. 아 이거 다 알프레드가 시켰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진짜 웃긴데 생각해 보니까 놀란 감독이 내가 봤을 땐 그것도 의도해서 놓은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놀란 감독이 전작이 메멘토랑 프레스티지 같은 거잖아요. 인썸니아? 이 사람 분명히 추리물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후더닛 그 클리셰 그 뭐야 그거 집사가 알고 있었다. 집사가 했다. 그거를 써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재밌다 이 생각이 들고 또 특히나 마지막에 가면 실제로 이제 집사가 뭔가를 하잖아요. 불로 태우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영화에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알프레드도 참 재밌었고 루시우스 포스도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거 약간 장난 반인데 약간 아쉬운 거 하나 이야기해 보자면은 그냥 나 혼자 생각한 거야. 홍콩까지 갔잖아. 그 홍콩 가서 리우의 부하들이랑 싸우잖아요. 예예. 또 사실 홍콩까지 갔으면 정통의 쿵푸 빌런이 분명 한 명은 나오잖아. 슈퍼히어로 장르에서는 그치 그렇지 정통의 쿵푸하는 어. 빌런이 나와서 일본 가면 스모 한번 나와주고 홍콩 가면은 영춘권 한번 나와주고 그러지. 근데 논란은 굉장히 현대적인 감독이었던 거야. 전부 총을 쓰더라고. 맞아. 무술 쓰는 중국 빌런이 하나가 없더라고.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약간 그거 좀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제 고담은 이제 물론 고담에 여러 뭐 러시아 마피아 뭐 중국 뭐 삼합회 뭐 저희 남미 카르텔 뭐 이렇게 다 많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처음 꽉 잡고 있었던 건 이탈리아 마피아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영화에서 보니까 국적도 되게 다양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뭐 이제 그 범죄자들이 다 식당에 모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홍콩 가기도 하고 또 그 이름이 뭐야 그 진관희라는 그 무간도 2에 나온 배우가 잠깐 나오거든요. 그 홍콩의 그 진간이. 로비에 그 있는 사람으로. 야, 그런 것도 있고 경찰의 내부에 배신자가 많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보면서 약간 무간도 같은 어떤 그런 홍콩 영화 느낌 좀 났어요. 특히 그 식당에서 범죄자들이 모였을 때, 야, 만약에 잭 스나이더였으면 멋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모이지 않았을까 싶으면서 뭔가 아무튼 약간 좀 홍콩 영화스러운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명작이니까 계속 내가 뭔가를 의미를 채우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면서 약간 홍콩도 갔다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홍콩 영화 느낌 좀 났고 그래서 근데 또 그건 있었어. 확실히 그 시카고 배경이 시카고여서 그런지 굉장히 시트스럽거든요. 영화가 그 막 그 저 뭐야 그 알파치노랑 로버트 드니로 나오는 거. 아 근데 더 와이어가 이제 이 영화에도 또 영향을 줬다고 해가지고 제가 더 와이어를 다 봤었는데 이 영화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 드라마. 더 와이어 같은 느낌은 약간 좀 경찰들이 부패나 약간 좀 일이 잘 안 풀리는 거 정도뿐이지 않나. 오히려 분위기는 히트에 더 가까웠던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인 좀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 단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단점이라고 하지 마. 배트맨 샵 1편처럼 막 이제 막 그 뭐야 경찰청장이랑 판사님 막 다 테러 당하잖아요. 그건 진짜 배트맨 원스럽긴 한데 근데 드는 생각은 잠깐만. 배트맨은 조커가 합의를 누린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경찰 그때 고든 청장이랑 연락을 할 법한 수단이나 어떤 시간이 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알았을까? 뭔가 약간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건물로 조커가 올라오는 걸 좀 뭐 아는 그런 CCTV 같은 거 좀 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되더라고요. 그 점이 좀 뜬금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배트맨이? 아니 어딜 말한 거야? 내가 이해가 안 돼. 조커가 그 왜 처음에 그 헬로 뷰티풀 이러면서 막 왜 파티에서 난동할 때 레이첼 어, 있는 어. 파티에서 그 모금에 파티할 아, 때 근데 그치. 그때. 배트맨이 바로 합의부터 어. 챙기니까 예, 예. 그래서 아니 조커 같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 것이며 조커가 합의를 노린다는 건 또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봐서 드는 생각이었지만 뭐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는 뭐 별 문제 없이 생각한 거 보면 별거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고든이 연락해 줬던가 뭐 뭐 그러지 그랬어요. 않았을까? 고든이 그 연락해 줬을 것 같은데. 고든이 음. 이미 다 챙겼잖아. 나머지 둘을 다 챙기고 이제 음. 합의만 챙기는 그 타이밍이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연락을 미리 있겠네요. 했었고, 그리고 지 건물이니까 뭐 얘기한 대로 CCTV나 뭐 이미 자기 그 경계망 안에 들어왔었겠죠. 그러니까 음. 조커가 자기나 레이첼 노리려고 왔다 생각은 안 했겠지. 맞아. 합의구나 하고서는. 음. 음. 근데 그때는 정말 영웅적인 거지. 사실 레이첼 빨리 피하기 숨기지 않고 합의부터 딱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음. 이제 뭐 레이첼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진짜 저 정말 그 장면 좋아하는데 그 레이첼 조커가 잡고 있으니까 배트맨이 let her go 이러잖아요. 그녀를 놔달라고. 그러니까 조커가 웃으면서 당신 아, 되게 형편없네 하면서 진짜 아, 놔버리잖아. 그거 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근데 진짜 음. 이런 말장난도 정말 많은 것 같아. 이거 아, 제가 오버하는 걸 수 있는데 조커가 배트맨이랑 신문할 때, 배트맨이랑 조커가 같이 있을 때, 그때 조커가 그러잖아요. 나는 선지자거든.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쓴 표현이 제가 원어를 들어보니까 ahead of cover거든요. 그 커브 곡선의 앞머리에 있을 정도로 내가 앞에 있다. 뭐 이런 뜻인데, 근데 음. 딱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배트맨이 조커 멱살을 잡아서 머리가 앞에 자기한테 가깝게 오고 뒤에 등허리가 완전 곡선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 이런 것도 말장난을 아, 많이 썼구나. 그래서 조커 영화스럽게 굉장히 또 언어 유희적인 면도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네. 오. 대사 같은 거나 사실 그런 데뷔나 뭐 연출적으로 막 그런 건 되게 의도하고 좋은 게 되게 많잖아요. 사실 뭐 화이트 나이트나 마지막에 화이트 나이트라는 걸 쓰러뜨리고 이제 하비덴트를 화이트 나이트라고 칭했다가 맞아요, 맞아요. 하비덴트를 쓰러뜨리고 나서야 다크 나이트라는 말이 음. 마지막에나 나오잖아요. 뭐 그런 그쵸, 그쵸. 거라던가 아니면은 조커 마지막에 쓰러뜨릴 때 조커는 뒤집어져 있고 그 배트맨은 정방향으로 맞아요. 서 있고 이런 맞아요. 음. 것도 약간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조커가 분명 뒤집어져 있다는 모습이었는데 그 뒤집은 모습을 또 정방향으로 잡아서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잡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 맞아요. 약간 그런 것도 사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서 있는 것도 뭐 트럼프 카드의 그 조커 음, 카드처럼 그런 그렇죠. 표현도 있고 어. 서로 정반대라는 의미도 있고 그런 거 음, 뭐 하나하나 다 따지면은 좋은 것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죠. 이런 비유만 따지면은 뭐 배트슈도 비유는 엄청 많죠. 그쵸. 배틀슈도 한번 그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하더라고. 스나이더 팬들이 찾아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서양 아, 문화, 서양 음. 미술사의 여러 그런 게 있구나. 고전들을 참고한 이 그때 제목을 생각한 게 교양이 멱살 잡고 캐리하는 스나이더버스 뭐 이런 걸로 제가 준비하려 했던 게 있는데 이제 뭐 스나이더버스 지나갔으니까 뭐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이 들었어. 이걸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10분 남았으이 정도 얘기하면 딱 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조커의 정체가 제가 생각됐을 때는 약간 비밀 요원 같았어요. 약간 이게 테러를 쓰기도 하고 테러와의 음, 전쟁에 대한 걸 음. 감독이 고려하기도 했다 하니까 약간 라울 실바나 006처럼 골든아이에 음, 나왔던 007 약간 그런 약간 미국한테 쓰여지고 버림받아서 고문받은 그런 요원이 아닐까. 왜냐? 이게 뭐 지문도 없어, 치아 기록도 없어, 시큐리티 넘버도 없어. 근데 또 엄청 똑똑해. 사람들 협박도 잘해. 또 뭐 납치도 잘해. 계획도 잘 짜. 폭탄도 잘 만들어. 뭐 나름도 싸움도 잘해. 그 카리스마도 넘치고 어떤 전략 전술 같은 거. 그리고 또 그런 게 또 어떤 게 느껴지냐면 이게
약간 그게 있어요. 메모하는 게 있는데 배트맨한테 시민 보호 그 의무의 그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하비덴트가 그 부패 경찰에 납치되어서 이제 고든이랑 잠깐 신문할 때에도 그 조커가 그러거든요. 약간 우울하게 되지 않느냐. 너의 밑에 부패한 경찰이 있고 너가 신뢰한 사람들이 너가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면서 사실은 너가 혼자라는 걸 알게 된 게 어떠냐. 우울하지 않느냐. 사실 네 책임인 것 같지 않냐 이러거든요. 계속 책임감, 뭐 고립감, 우울함 이런 걸 은근히 얘기하기 때문에 약간 미국의 특수요원, 정보요원인데 버림을 받아서 고문을 받고 기록도 다 지워지고 해가지고 하는 상황에서 돌아왔는데 배트맨을 봐가지고 뭔가 좀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야, 근데 난 한 번도 조커의 정체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냐면 그냥 조커니까. 근데 그럴싸한데요, 아주. 아 감사합니다. 근데 나도 진짜 동감을 하는 게 이게 정말 단순히 머리가 좋은 미친놈이라면 설명이 좀 안 돼요. 이게 음.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다른 녹음들에서 언급은 했는데 에이전트 오브 케이오스라는 거를 스스로를 자칭을 하면서도 누가 어. 봐도 절대 혼돈이 아니야. 이거 미친놈이야. 진짜 맞아요. 거의 그래요. 초단위까지 계획을 다 세우는 놈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맞아요. 어. 단순히 미쳐갖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나 진짜 이거는 본격적인 얘기인데 뭐 아무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나도 너무 신기한 거야. 갑자기 배에 폭탄을 다 설치해놓고 컨트롤러까지 보니까 컨트롤러가 음, 수제야. 음. 그러니까 이거를 쥐가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뭐 쫓다고도 해봐야 다 마피아도 오합지졸인데 뭐 그런 걸 그렇죠. 만드냐고. 그러니까 분명히 전직 엔지니어 아니면 얘기한 대로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총 쏘고 이런 것도 보면 막 무작위로 쏘는 것 같은데 뭐 걔가 막 보면은 무작위를 정말 혼돈을 가장한 철저하게 계획된 행동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뭔가 전직이 있어. 전문가야, 전문가. 맞아. 음. 인기 없는 코미디언이 이렇게 강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거기에다가 약간 요원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은 사실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일반인은 사실 총소리를 굉장히 겁내고 무서워하고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음. 얘는 그냥 뭐 연발로 쏘잖아, 총을. 두두다다다, 어. 두두다다. 뭐 이렇게. 그런 거 보면은 이거 논란이 거의 뭐 고소할 수도 있겠는데, 내가 분명히 이거 정체 수수께끼라고 했는데 갑자기 특수요원설 이런 거를 내놓냐고 막.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보면은 아싸리 본격으로 뭐 3부에는 조커 이야기를 한번 그쵸. 해보면은 좋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뭐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예. 영화 초반에 배트 시그널 나오잖아요. 저는 배트 시그널이 참 마음에 들어요. 참 좋아, 배트 시그널이. 다른 애들, 다른 슈퍼히어로 부르는, 뭐 요즘은 뭐 그냥 다 뭐 호신으로 부르던가 전화로 부르지만 우리 배트맨은 아직도 이 올드한 배트 시그널을 쓰는 슈퍼히어로잖아요. 그 배트 시그널을 보면 어떠세요? 이게 배트 시그널이 배트맨을 호출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사실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은 현실에서 배트 시그널이랑 제일 비슷한 게 뭐예요? 사이렌? 달? 등대거든요, 등대. 그러니까 아. 등대는 방황하는 배한테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쵸. 근데 배트 시그널도 단순히 배트맨을 부르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를 딱 켜놓음으로써 맞아요. 약간 모든 고단 시민들은 안전을 느끼고 희망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와 타락에 허덕이는 고단 시민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한다는 그런 등대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항상 영상 속에서 배트 시그널을 만났고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냥 그 배트 시그널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배트맨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것만으로도 안전하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영웅적인 뭔가 고치감 이런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트 시그널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마음이 따뜻해. 이거지, 이 감성이고 이 올드함에서 오는 뭔가 멋이지, 이런 게 조금 있죠. 맞아요. 진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한 줄기의 빛이잖아요. 나는 근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고담 시민들은 아직도 고담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는지를 우현님, 제가 그걸 쉽게 얘기할 수 있어. 제 친구도 그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한국 사람들 한국에서 살잖아. 그런 거야.
아, 살기 힘들어도 그냥 사는 거지.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미국 이민 가, 일본 이민 가. 가서 뭐 어떻게 할 거야? 코리안이야 여전히. 어쩔 수 고담도 없어. 근데 나갔다가 또 돌아온 사람 많아. 아, 아니 메트로폴리스도 있고 센트럴 시티도 있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데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아무튼 살고 있다고 하면 네, 정말 나름대로 어필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메트로폴리스에서는 SF적인 위협이 있고 고담시에서는 약간 좀 그나마 좀 나은 거지. 이제 현실적인 위협들이 있으니까 야, 내가 테라포밍 당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강도를 당하지. 약간 이런 게 아닐까? 내 이거를 이야기해줄게. 내 요즘 DC 퍼즐 게임을 하잖아요. 예, 예. 고담 시티 다 깨고 난 다음에 메트로폴리스 시티로 넘어갔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메트로폴리스는 약간 되게 미래적인 도시를 계속 뭐 좀 그리나 봐. 해갖고 고담시에서는 나오는 악당들이 그런 거였어. 미치광이, 뭐 범죄자, 강도 이런 거였거든. 메트로폴리스 넘어가니까 악당들이 로보트, 특수 외계인. 요원 뭐 이런 애들로 바뀌어. 어. 강도가 쉽지 않겠어? 아, 그치. 강도가 쉽지. 아, 그렇지 강도가 좀 쉽겠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근데 괜히 또 기분 나쁜 거. 아니 고담에는 뭐씨 이렇게 특수무기 쓰는 강도 없겠어? 막 이러면서 너무 메트로폴리스만 미래형 도시처럼 그려놓고 고담이나 뭐 수준 똑같지. 아씨, 그렇죠. 조금 그런 게 좀 없잖아 있죠. 맞아요, 맞아요. 좀 아쉽대. 네, 3부에서 본격적으로 조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조태꾸알 부탁드리고요. 3부에서 뵐게요. 히바, 히바.